안녕하세요. 이번 비디오에서는 엔트로피의 개념을 알아보고 머신러닝에서 이 엔트로피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간략한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손으로 동전을 튀기는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동전이 완벽할 경우에, 즉 아무런 흠집도 없을 경우에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50%로 동일합니다.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. 두 번째 예제입니다. 동전의 앞면과 뒷면에 똑같은 사람 얼굴이 그려져 있을 경우에 동전을 어떻게 던지든지 간에 항상 사람 얼굴이 나오겠죠. 이럴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. 세 번째 예제입니다. 동전이 굽어져 있어가지고 사람의 얼굴이 나올 확률이 더 높을 수가 있어요. 이럴 경우에는 지금 예제 같은 경우에 사람 얼굴 나올 확률이 90% 그리고 다른 면이 나올 확률이 10%인데 이럴 경우에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. 단 완벽한 동전일 때보다는 불확실성이 조금은 낮아야겠습니다. 자, 이 불확실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를 바로 엔트로피라고 합니다.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우리는 이 불확실성의 정도를 숫자를 표현하고 싶은데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엔트로피라는 개념이고요. 이 엔트로피는 다음과 공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공식은 셰넌 엔트로피의 공식이고요. 여기 제가 이미 셰넌 엔트로피를 계산을 했는데요. 아까 첫 번째 봤던 완벽한 동전일 경우에는 최고의 엔트로피 값인 1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동전의 양쪽 면이 똑같은 그림일 경우에는 항상 그 얼굴면만 나왔었죠. 이럴 때는 최저 엔트로피는 0이 나왔고요. 그리고 동전이 굽어져 가지고 얼굴면이 나올 확률이 조금 높을 경우에는 이 0과 1 사이에 어떤 값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. 높은 엔트로피는 불확실성이 높다, 낮은 엔트로피는 불확실성이 낮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. 자, 이 동전의 앞면이 나올지 또는 뒷면이 나올지 문제는 머신러닝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과 동일합니다. 두 개 중에 하나로 맞추면 되는 거죠. 이럴 경우에는 엔트로피는 0부터 1까지의 값을 갖습니다. 만약에 여러분들 구분해야 될 클래스가 8개라면 최고의 엔트로피는 몇이 될까요? 3이 됩니다. 자,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될 클래스가 16개라면요 최고 엔트로피는 4가 됩니다. 여러분들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2의 4승이 16이고 자 2의 3승이 8이죠. 이 공식을 사용해서 최고의 엔트로피 값을 쉽게 구할 수도 있겠고요. 자, 그럼 이제 엔트로피의 개념을 알았으니까 이 머신러닝에서 이 엔트로피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조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엔트로피를 사용하는 방법들이 많은데요. 저는 두 가지 상당히 유명한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디시전 트리를 만들 때 엔트로피를 사용하는 예제입니다. 자, 디시전 트리 사용해가지고 여기 사람 데이터가 있는데 사람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하려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려고 해요. 디시전 트리를 통해서요. 자, 보시면 알겠지만은 두 개의 특징이 있죠. 군인인지 아니면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두 개의 특징만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디시전 트리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조금 더 중요한 특징을 앞쪽에서 구분을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. 그러면 중요한 특징이 뭐냐? 그 특징으로 인해 가지고 데이터를 구분할 때 좀 더 확실하게 구분이 된다면은 그게 더 좋은 특징이겠죠? 확실히 구분이 된다라는 것은 불확실성이 적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. 자, 그럼 왼쪽을 보실게요. 왼쪽은 군인인지 아닌지로 구별을 했을 때예요. 군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했을 때 왼쪽 보시면은 남자만 3명, 여자는 없고요. 오른쪽 군인이 아닌 사람들 보면은 남자는 0명, 여자는 3명 이렇게 해서 남자와 여자가 확실히 구분이 되었죠. 즉 불확실성이 낮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. 자, 오른쪽에 이제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있을 경우는 왼쪽으로 갔고 없을 때는 오른쪽으로 갔습니다. 자, 없을 때를 볼게요. 한번 남자가 3명 있고 여자가 2명 있어요. 즉 구분이 뭔가 확실하지 않게 되었죠. 즉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이 불확실성을 엔트로피로 계산해 볼게요. 각각의 엔트로피를 아까 보셨던 셰넌 엔트로피로 계산할 수가 있고 자, 특징에서 예, 아니오 값을 전부 다 더해준 값을 토탈 엔트로피라고 얘기했을 경우에 자, 군인인지 아닌지로 구분했을 때의 토탈 엔트로피는 0이고요. 그리고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한 토탈 엔트로피 값은 0.966입니다. 즉 토탈 엔트로 값이 적은 군인인지 아닌지 이 특징으로 먼저 구별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인 디시전 트리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바로 여기 이 디시전 트리를 만들 때 이렇게 엔트로피를 사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엔트로피를 사용하는 하나의 예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. 자, 두 번째 예제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액티브 러닝입니다.
액티브 러닝은 여러분들이 이미 머신러닝 모델을 가동시키고 있는데 이 가동하고 있는 머신러닝 모델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. 여기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. 버전 1 모델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센티멘트 클래시파잉을 한다고 해볼게요. 감정 분류입니다. 즉 뭐 I love you가 들어왔을 때 해피한 문장이다. I am angry가 들어왔을 때 unhappy한 문장이다. 그리고 I am sad가 들어왔을 때 unhappy한 문장이다. 그리고 I am feeling blue, 나는 우울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happy로 잘못 분류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. 즉 뭔가 그닥 좋지 않은 모델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게 버전 1이라고 했을 때 나는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임프루브 하고 싶어요. 개선하고 싶어요. 어떻게 개선을 할까요? 자, 보통 이렇게 데이터들이 들어오면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진짜 쿼리들을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머신러닝 모델이다 보니까 이 클래시피케이션 했을 때 컨피던스 밸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.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. I love you가 들어왔을 때 해피인 것에 대해서 이 머신러닝 모델은 99%의 컨피던스, 즉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. 좋습니다. I am angry 같은 경우에는 95%의 컨피던스로 unhappy라고 했어요. 좋아요. I am sad 같은 경우는 조금 컨피던스가 낮네요. unhappy라고 제대로 맞췄지만은 70%밖에 컨피던스가 없습니다. 이 컨피던스 값이 올라가면 좋겠죠. 자, 마지막 거 I am feeling blue입니다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 좋은 케이스예요. 원래는 unhappy로 구분이 됐었어야 되는데 0.6으로 happy로 구분이 됐죠. 자, 이렇게 조금 성능이 좋지 못한 모델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? 나이브하게 생각해보면 지금 이렇게 콜렉트된 데이터들에 전부 다 레이블링을 해줘가지고 다음 트레이닝 할 때 이 레이블링 된 데이터를 추가해가지고 트레이닝해서 버전 2를 만들 수도 있겠죠. 하지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어요. 첫 번째는 이 모든 리얼 데이터 쿼리를 레이블링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. 여기 같은 경우에 4개의 예제밖에 없지만은 실제 돌리다 보면 막 100만 개도 넘겠죠. 이것을 다 사람이 레이블링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 겁니다. 두 번째, 이 모든 데이터를 트레이닝 데이터에 다시 넣어주게 되면은 상당히 중첩된 데이터들, 즉 중복되는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아질 확률도 있죠. 그러면 트레이닝 데이터 사이즈만 늘어나고 뭔가 비효율적이겠죠. 자,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정보량이 함유가 큰, 즉 뭐 이 모델이 잘 모르는 데이터만 다음 트레이닝에 추가해 주는 게 더 낫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엔트로피입니다. 자, 엔트로피를 계산해 볼게요. 각각의 문장을 계산해 보면은 I love you와 I am angry 같은 경우에는 엔트로피가 상당히 낮습니다. 즉 모델이 상당히 확신에 차 있어요. 하지만 I am sad와 I am feeling blue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상당히 불확실해요. 나 이거 잘 모르겠어 라고 얘기한 다음에 컨피던스 밸류가 생긴 거죠. 그래서 이 엔트로피 밸류를 가지고 필터링을 하는 거죠. 어느 정도 이상의 엔트로피 있는 것만 나는 레이블링을 하겠어 해가지고 이렇게 딱 2개의 문장만 이제 남게 됩니다. 자, 이 문장에 이제 레이블링을 하겠죠. 이 필터링 된 데이터를 사람들한테 전달해주고 레이블러들이 이제 직접 또 이렇게 레이블링을 해주겠죠. 이렇게 해서 레이블링 된 필터링 된 데이터만을 기존에 갖고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에 더해줘 가지고 트레이닝을 해서 버전 2 모델을 만들어 준다면은 자, 이제 상당히 그 모델이 몰랐던 문장만 트레이닝 데이터에 들어간 거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의 관리가 효율적이고 그리고 적은 데이터,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데이터만 레이블링을 하므로 레이블링 하는 데 있어서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가 있는 거겠죠. 그래서 이렇게 버전 2 모델을 만들었어요. 보시면 알겠지만 I am sad 이제 아주 높은 컨피던스로 unhappy라고 구별되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요. 더 좋은 거는 이 I am feeling blue를 이제 unhappy라고 프레딕트 했는데 거기다가 또 컨피던스도 0.96으로 상당히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처럼 액티브 러닝을 할 경우에 데이터를 필터링 할 때 뭔가 이 모델이 불확실한 데이터만 트레이닝 데이터로 더 추가하겠다 라고 할 경우에 엔트로피를 사용하시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여러분들 비디오 보시면서 엔트로피에 대한 개념과 머신러닝에서 엔트로피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조금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다음 비디오에서 뵐게요.